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대표 기출 유형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들을 보면서 좀 깊이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명제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야 되겠죠. 사력 입지 않은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다. 독서를 좋아하면 지성인이다. 부자가 아니면 사력 깊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정리했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정리하면 이걸 대우로 바꿔보면 지성인이면 사력 있고 지성인이 아니면 독서를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력 깊으면 부자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답이 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왜 답이 5번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독서를 좋아하면 지성인이고 지성인이면 여기서 사력 깊은데 요걸로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 사력 깊으면 부자에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에요. 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게 정확히 알고 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은 왜 안 돼요? 얘네들은 5번이 답이니까 이런 게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답을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답을 모르는 입장에서 갑자기 1번을 딱 보더니 1번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돼, 이러면 너무 이것도 약간 좀 정확한 문제풀이법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명제라고 하는 건 문장이 나옵니다. 그죠? 문장으로부터 이걸 기호로 바꾸고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호로 바꾼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자, 근데 문장을 기호로 바꾸는 이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한 게 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뭐뭐일 때만 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 이건 P면 Q이다, P만 Q이다는 이거는 표시로 나타낼 때, 기호로 나타낼 때는 Q이면 P이다라고 나타내야 된다는 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호로 나타낼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나 또는으로 연결된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게 그리고가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또는이 앞에 있을 때 그런 건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건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좋다.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호로 나타내요. 자, 이제 우리는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적용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알게 되면 명제 문제는, 조건 명제 문제는 거의 이 체계 안에서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실은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인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 그런 이유로 답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건 재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료잖아요. 이건 결과물들이죠. 이 재료로 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물이라고 주어진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것이 뭐냐?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있죠. 끝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연결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선택지든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1, 2, 3, 4, 5번을 제가 기호로 좀 적어볼게요. 1번.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력 깊지 않은 사람이다. 2번. 사력 깊은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3번. 부자는 독서를 좋아한다. 4번도 부자는 지성인이다. 5번. 독서를 좋아하면 부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시작 부분, 그 다음에 그 끝 부분, 그 다음에 그 연결. 물론 순서는 1, 2, 3. 이 순서로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여기 재료에서 보이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을 볼게요. 5번이 왜 답인지를 이 관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5번의 시작을 봐요. 독서 동그라미로 시작하고 있죠. 자, 독서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재료 중에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도 있는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찾아놓고 그 길이 연결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목적지가 있는지 보죠. 부자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부자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있나요? 자, 뒤에 3개 봐요. 부자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없죠. 그럼 없는 거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게 P이면 Q라는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우로 적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독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게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물론 여기 있으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 살펴봤어야 되는 거. 그럼 뭐도 살펴봤어야 되는 거냐? 얘네들도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P로 시작하는 명제이기도 하지만 Q가 아니면 으로 시작하는 명제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는 있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럼 끝도 봐요. 여기 봐요. 부자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없죠. 그럼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이쪽도 봐야죠. 여기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거를 대우로 바꾼 걸로 치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우는 같은 명제니까. 자, 우리는 그럼 시작점을 찾았어요. 끝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 올 수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럼 가보죠. 독서 동그라미, 지성 동그라미.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보니까 여기서 연결될 수 있네요. 지성 동그라미, 사료 동그라미. 사료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연결도 되는 거죠. 그럼 5번은 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고 그 연결까지 되면 다 답이 된다는 얘기냐? 네,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답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문제가 문제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3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선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되네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게 답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러면은 이런 게 왜 답이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러고 있다가 괜히 시간 쓰고 실수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이 방법을 쓰면 이제 1번이 왜 안 되는지가 바로 나와요. 자, 1번에 이게 답이려면 여기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뭔가 독서 X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은 뭘 이제 좀 더 깊이 하셔야 되냐면 이 대우 있죠. 이거는 적어놓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적어놓는 것 자체로 시간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지만 이거를 적지 않아도 바로바로 앞에 독서 X로 시작하는 게 있는가? 없죠? 이건 독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걸 대우로 바꿔봐야 독서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독서 X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보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다, 실은. 실제로는 이제 대우를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연습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볼게요. 그럼 독서 X로 시작하는 거 없죠? 여기는 독서 X로 시작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대우로 바꾸면 독서 X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대우로 바꾸면 독서 X로 끝나는 게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독서 X 자체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독서 X가 앞에 위치하는가. 이거를 좀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 X는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바꾸면 이거는 독서 X가 등장하긴 하지만 독서 X가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독서 X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럼 그 순간 1번은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정확히는 1번이 틀린 명제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반드시 참인 걸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건 어쨌든 반드시 참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명제 문제는 대체로 반드시 참인 것 이런 걸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2번. 그럼 여기서 근데 1번에서 그럼 이게 없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뒤에 거 안 보나요? 안 봅니다. 어차피 이걸 못 만드는데 이걸 만들 수 있을 지언정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이걸 못 만드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대우로 안 바꿔보시나요? 네, 안 바꿔요. 왜냐면 독서 X로 시작하는 걸 대우로 바꿔봐야 독서 동그라미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독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것도 못 찾거든요. 어차피. 이게 없다는 건 대우로 바꿔봐야 뒤에 있는 걸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우로 바꿔도 못 찾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대우로 바꿔볼 필요도 없어요.
실은 여기서 우리가 대우를 다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 명제들의 대우까지 다 샅샅이 훑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독서 X로 시작하는 게 있는가를 본다는 건 여기 있는 것도 보는 거지만 여기 있는 걸 대우로 바꿔서도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그냥 시작 끝 연결로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2번. 사료 동그라미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건 있습니다. 이건 이게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동그라미로 끝나고 있죠? 독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건 보니까 없어요. 그죠? 대우로 바꿔도 없잖아요. 여기는 독서 동그라미, 독서란 말이 아예 없고 뒤에는 이건 대우로 바꿔봐야 독서 동그라미 끝날 수도 없고 이걸 못 만드네요. 그죠? 이거 답이 안 돼요. 3, 4번. 한 번에 보려고요. 왜냐하면 부자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부자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죠? 이걸 대우로 바꿔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명제 문제는 체계적으로 풀려요. 자,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한 문제를 더 연습하면서 명제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아까 그 기호로 바꿀 때의 그 내용까지 포함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2번입니다. 마찬가지 일단은 뭐 기호부터 나타내 보죠. 정신이 맑은 사람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킨다.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다. 직장인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만이죠. 만은 앞뒤가 바뀌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게 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만일 때는 앞뒤가 바뀌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적을 때부터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였던 거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건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일단 적어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은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또는이잖아요. 앞에 또는은 지난 시간에 봤죠.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는 분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재료 정리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적는 시간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적어야 이거를 여기서 문제 풀 때 훨씬 더 간결하게 푸는 거지. 이거 적는 것 좀 귀찮다고 여기서 막 문장을 해석하고 있다 보면 이거 앞뒤로 바뀌는 것도 막 머리에 신경 써야 되고 이거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신경 써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냥 싹 재료 정리하고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선택지로 가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정신이 맑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적어볼게요. 직장인이다. 2번.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운동을 즐긴다. 3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맑다. 4번. 규칙적인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다. 마지막 5번.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바로 가죠. 여기서 뭘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거를 만든다고 쳐봐요. 정신 동그라미, 적정 동그라미, 적정 동그라미, 건강 동그라미 연결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정신 동그라미면 건강 동그라미가 나오거든요. 그죠? 자, 나왔어요. 어디다 쓸래요, 이거? 나는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선택지 없어요. 그죠? 정신 동그라미, 건강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정신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도 없고. 그럼 이거 만들어 봐야 쓸데가 없어요. 이거 대우로 한번 바꿔보면 안 되나요? 대우로 바꿔도 건강 X이면 정신 X이다가 되거든요. 자, 건강 X이다 시작한 거 여기 있긴 해요. 근데 정신 X다로 끝나는 것도 없어요. 그죠?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 괜히 만들었다고 좋아하고 있다가 선택지 보니까 없으니까 없네. 대우로 바꿔볼까? 또 없네. 이러면서 선택지를 10번 봐요. 그죠? 이것 때문에 5번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5번 봐야 되고 안 되니까 다른 거 만들어 봐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정신 동그라미, 적정 동그라미. 근데 적정 동그라미면 직장 X잖아요. 직장 X.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만들었어요. 어디다 쓸래요? 또 없어요. 뒤집어요? 또 없어요. 짜증나요. 이러다가 시간 끌리고 막 실수하고 그러느니 혼자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들어봐야 그 선택지에 있으란 보장이 없으니까 바로 시간 끝 연결로 가세요.
자, 1번이 답이려면 정신 X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에 보세요. 정신 X로 시작하는 게 있는가? 앞에 6개 쭉 봐요. 정신이란 말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신 동그라미로 시작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뒤 6개 쭉 봐요. 아예 정신이란 말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시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답이 안 된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2번. 적정 동그라미, 운동 동그라미로 끝나고 있어요. 적정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건 어디 있나요? 보니까 여기 있어요. 실은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대우로 바꾸면. 두 군데나 있어요. 일단 있어요. 자, 근데 운동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있는지 봐야죠. 운동 동그라미로 끝나는 건 이쪽이 운동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없죠. 운동 X로 끝날 뿐이고. 이쪽에는 운동이란 말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대우로 바꿀 여지도 없고. 운동 동그라미로 끝나는 걸 못 찾네요. 좀 안 돼요. 3번. 건강 X이면 정신 X이다인데 건강 X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대우로 바꾸면 있어요. 여기 요거죠. 있어요. 근데 정신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없다는 걸 여길 봐도 없고 이걸 대우로 바꿔도 어차피 안 되니까 없고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정신 X로 시작하는 거는 정신 동그라미로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이걸 대우로 바꾸면 정신 동그라미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정신 X로 시작하는 게 없다는 걸 찾았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그럼 역시 정신 동그라미로 끝나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4번. 규칙 X이면 직장 X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 X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직장 X이다로 끝나는 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 X로 시작하는 건 여기밖에 없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건 규칙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요거밖에 없어요. 직장 X로 끝나는 건 직장이란 말 자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대우로 바꾸면은 직장 X로 끝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출발지는 여기밖에 없고 도착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건 둘 다 있는데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연결까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규칙 X, 운동 X. 그럼 운동 X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뭔가 계속 길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뭐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X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운동이란 말은 여기밖에 그나마 없는데 대우로 바꿔봐야 운동 동그라미로 시작할 뿐이고.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답은 5번이네. 맞아요. 5번이에요. 볼까요? 운동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실은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있죠. 그죠? 대우로 바꾸게 되면. 나머지는 운동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데가 없죠. 운동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직장 X로 끝나는 건 어디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아까 살펴봤지만 여기 살펴봤듯이. 그럼 이 둘 중에 어딘가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비효율적인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검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10군데 아무래도 검진이란 말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운동 동그라미면 규칙 동그라미 바로 그냥 대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동그라미, 규칙 동그라미. 규칙 동그라미면 적정 동그라미, 적정 동그라미면 직장 X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죠? 하니까 연결까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체계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명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방법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가장 빠른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냐면 그냥 여기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 슉슉. 봐봐. 여기서 이게 보이잖아. 5번에 있잖아. 그게 답이 5번이야. 이게 가장 빠른 건데 그거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보이니까 보이는 거지. 이게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일단 익히고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빨리 해서 본인한테 맞는 속도를 찾아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체계 안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명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자, 순서 나열하기 문제네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먼저 기호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E는 D보다 먼저 출근했다. C는 A의 바로 다음에 출근했다. E하고 A, E하고 D는 연속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A가 연속은 아니래요. 이 D도 연속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A 이렇게도 안 되죠. D 이렇게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 한 명이래요. 이렇게. 물론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뭐가 앞인지 뒤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전거법으로 문제를 풀자면 5자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요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건을 털어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나를 딱 놓고 조건을 여기다가 싹 다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싹 다 적은 다음에 그 조건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게, 그런 식으로 조건을 털어나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뭔가 여기서 뭔가 연결을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랑 이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A를 붙이고 여기다 A를 붙여가지고 뭐 여기 해보고, 그러다 또 이제 나머지랑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실수 없이 경우의 수를 빠뜨림 없이 다 여기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실수하거나 약간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전공법을 푸는 것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까다롭거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경우의 수가 제일 적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ED는 뭐 이렇게 되게 많고, 이게 이게 뭐 인접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도 되게 경우의 수가 많을 거고,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경우의 수가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AC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걸 이제 털어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여기에 연결돼가지고 경우의 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C하고 B는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B가 여기밖에 안 되고,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B가 여기밖에 안 되고, B가 여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털었네요. 그죠? 이거 털었고, 이거 털었고, 이 두 개 남았네요. 2가 D보다 앞이래요. 이게 아무래도 정리하기 좋겠네요. 왜냐면 여기 2하고 D가 여기에 없는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손만 빨리 움직이면 될 일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털었고, 이거 남았네요. 2하고 A, 2하고 D는 붙으면 안 된대요. 자, 이건 안 붙었으니까 괜찮죠. 이건 D가 붙었네요. 그죠? 이것도 D가 붙었네요. 이거 괜찮죠? 요것도 D가 붙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기서 답이 3번 A, C, B, D 해서 답이 3번이 되네요. 그렇죠? 3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풀이법. 제가 아까 지나가서 뭐라 했냐면 전공법으로 풀어보자 이런 말 했었거든요. 자, 이 전공법적인 문제풀이였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기도 해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께서 전공법적인 문제풀이법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거부터 해야 되냐? 난 이거부터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나눠지는 것일 뿐,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하면은 경우의 수가 BC, 12, BC, 12, BC,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A하고 연결해서 A는 여기, 이건 안 되고, A는 여기, A는 여기, A는 여기, A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쳐내고, 그죠? 또 이제 E하고 D 차이니까 ED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해설에 있는 게 무조건 유일무이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A하고 E는 이 A 혹은 이 D는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 붙었으니까 또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붙었으니까 괜찮고, 이것도 안 붙었으니까 괜찮고, 여기 ED 붙었네, 여기 EA 붙었네,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남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 답은 3번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전공법으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실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동안 뭐 하려고 저러고 이걸 다 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선택지의 형태 때문에 그래요. 선택지 형태를 보시면 이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결론이랍시고 자기네들이 후보 5명이 여기 딱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에 안 맞는 거는 쳐내면 금방 되는 거잖아요. 쳐내다 보면 남는 하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죠. 예를 들어 앞에서부터 봐요. 이거는 그냥 2는 D보다 먼저 출근했대요. 2가 D보다 먼저여야 돼요. 먼저예요. 먼저죠? 먼저가 아니네요. 얘는.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지울 때도 이렇게 예쁘게 지우지 말고 싹 지워버리세요. 완전히 이제 눈에 안 밟히게.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이게 지워졌고요. 두 번째, C는 A의 바로 다음이래요. C는 A의 바로 다음 맞죠? 바로 다음 맞죠? 바로 다음 맞죠? 이거 아니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지워지고. 세 번째, E하고 A, E하고 D는 붙으면 안 된대요. ED.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세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럼 남은 게 이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볼 것도 없죠? 이게 답이죠, 뭐.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정확하고 쉽죠. 더, 답을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저걸 누가 몰라?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쉬운 방법을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뭐 정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선택지에서 쳐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고 그 생각해내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막 신나게 풀어서 맞아놓고는 아, 그래 맞았어 하고 맞은 기억만 머릿속에 있으면 뭔가 여기서 더 여러분이 습득해내는 게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문제를 볼 때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선택지가 결과물로 돼 있으면 이거를 쳐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시험장에서 이게 딱 떠오르냐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떠오르려면 결국은 연습이죠. 이런 식으로 맞아본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죠? 나열하기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 문제 이제 둥그렇게 앉는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학부, 이학부, 어문학부, 법학부, 교수하고 조교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학부가 4개가 있고요. 교수하고 조교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교수를 동그라미, 조교를 세모로 나타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냐면 시각화시키냐면 우리는 공학, 이학, 어문학 이런 거를 글로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 적는데 그 글로 적은 거 옆에다가 무슨 교수, 무슨 조교 이런 것까지 글로 적으면 물론 글로 적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시각화시켜버리면 기호로, 도형으로 시각화시키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속성이 한 2개, 한 3개 정도 되는 거는 동그라미, 뭐 세모, 별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정보가 아래와 같다 할 때 반드시 옳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정보를 보죠. 일단 8명이라 했잖아요. 8명이니까 자리를 이렇게 8자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원으로 나열할 때는 가지를 치는 게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어문학부 조교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법학부 교수 맞은편에 앉은 조교이다. 말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제대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가. 어문학부 조교. 어문학부 조교가 어디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여기 정하는 거죠. 어문학부 조교. 의 왼쪽에 앉은 사람. 여기는 일단 법학부 교수의 조교라고 맞은편은 조교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교란 얘기가 되고 이 맞은편에 법학부 교수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문학부 조교 왼쪽에 앉은 사람은 법학부 교수의 맞은편에 앉은 조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나와볼까요? 이것도 이제 8자리 일단 따로따로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부 조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 공학부 조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교수인데 이 교수의 바로 오른쪽은 여기서 여기가 되겠죠. 왜냐면 앉은 사람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은 여기가 되죠. 은 이학부 교수가 앉아있다. 이렇게. 다음 다 이쪽에 할게요. 법학부 교수의 바로 왼쪽은 공학부 교수, 바로 오른쪽은 조교이다. 법학부 교수의 바로 왼쪽은 공학부 교수, 여기죠. 동그라미죠. 공학부 교수. 다음에 바로 오른쪽은 그냥 조교래요. 라. 한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의 교수와 조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한 학부는 교수하고 조교가 떨어져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붙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붙었건 오른쪽에 붙었건 이 얘기가 되죠. 자, 3개를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합칠 수 있으면 합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뭐랑 합칠 수 있냐면 얘랑 얘가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법이라는 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이 어문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법학부 교수 왼쪽에 공학이 있고 오른쪽에 조교가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 맞은편이 조교죠. 그 다음에 이것의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이것 오른쪽 이쪽이 되죠. 어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랑 이거랑 합쳤으니까 이제 요것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보니까 공학부 조교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이학부 교수도 어딘지 잘 모르겠긴 한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붙어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네요.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이 두 개가 붙어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일단 동그라미 2개가 붙어있을 수 있는 자리
여기밖에 안 되는, 여기 이미 이제 이학부 교수 자리가 안 맞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도 안 맞아요. 그죠? 여기 하게 되면 이학부 교수의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학이 돼야 되거든요. 안 맞죠? 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학이 되고, 그 왼쪽은 여기가 되죠. 오른쪽 왼쪽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4개가 나왔으니까 자연히 여기는 세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나머지도 채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3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법, 공학, 이학이니까 어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한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 교수와 조교는 바로 옆자리. 여기가 벌써 떨어져 있거든요. 어문이. 그럼 나머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학이니까 이쪽이 이학이 아니니까 이쪽이 이학이 돼야 되고, 공학은 이쪽이 공학이 아니니까 이쪽이 공학이 돼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미 떨어진 한 팀이 나왔으니까. 법은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1번 이학부 교수 양옆. 여기 양옆에는 교수와 조교 한 명씩. 맞죠? 그죠? 교수 하나, 조교 하나. 맞는 말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저 볼게요. 2번 법학부 조교의 맞은편. 법학부 조교는 여기입니다. 맞은편에는 어문학부 조교잖아요. 근데 교수가 앉아있다. 틀렸죠. 3번 어문학부 교수의 오른쪽. 어문학부 교수 여기 오른쪽은 이학부 교수가 있죠. 조교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공학부는 조교와 교수가, 공학부는 붙어 있어요. 그죠? 어문학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틀린 거고. 5번 어문학부는 교수와 조교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다.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있다니까요.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으로 정리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으로 나열하기, 둘러앉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뭔가 가지를 쳐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열하기 유형의 문제를 좀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번에 어학당에 같은 반에 배정된 가불병정 무가 있고요. 순서와 관계없이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출신이랍니다. 각각의 출신 국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독일에서 왔대요. 뭐 알겠는데 여기는 뭐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도 확실하게 우리가 내가 어디다라고 말해주는 거 없고,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뭔가 확실한 게 없고, 이렇게 확실한 게 없을 때에는 그냥 아예 표를 크게 그려서 OX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 표 안에서 뭔가 연관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얘도 그러니까 가불병정물을 세로로 이렇게 적고, 출신 국가들을 적는 거죠.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이렇게 해요. 여기는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 싹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을 보는 거죠. 자, 갑.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고. 을. 저는 미국이나 독일은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럼 미국이나 독일은 가본 적이 없다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아니란 얘기겠죠. 병.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대요.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다가 쓰지도 못하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다라는 식의 확실한 정보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래요. 저기는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랍니다. 무. 자기는 유럽에서 왔대요. 그럼 유럽에서 왔으니까 영국이나 독일 중에 하나겠죠? 미국, 일본, 중국은 아니란 얘기겠죠. 이게 정리돼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먼저 보이네요. 이 동그라미면 가로로, 세로로 다 X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갑이 독일 출신인데 다른 나라 출신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독일 출신이니까 나머지는 독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X가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그죠? 그걸 채우면 되죠. X가 4개니까, 그러면 미국 출신은 병밖에 없겠구나. X가 4개니까, 그 무는 영국 출신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것도 이제 가로로 X, 그래도 세로로 X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4개가 나왔네요. 일본 출신은 을밖에 될 수가 없고, 또 X가 되면서 정이 중국 출신이구나 라는 것도 이제 정해지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리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몇 글자만 조그맣게 한 글자, 두 글자 적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그 연관이 안 보일 가능성도 높아요. 실수하거나. 그런 의미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로 가보면 1번 갑과 을은 같은 대륙 출신이다. 갑은 독일, 을은 일본. 같은 대륙 아니죠?
2번 을은 아시아 출신이 아니다. 을은 아시아 출신이에요. 옳은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되고 3번 병은 미국 출신. 그죠? 답이 3번이 되고요. 정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건 정리하는 문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8명의 학생이 뗍니다.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2명씩 짝을 지어 앉아 있고 각각의 자리에는 번호가 붙어 있대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티셔츠 각각 2명씩 입고 있대요. 8명이니까 빨간색 둘, 파란색 둘, 초록색 둘, 검정색 둘이란 얘기겠죠. 옆 사람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은 없대요. 조건들을 통해 자리가 변경됐을 때 반드시 참여 진술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가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네 자리, 네 자리. 그죠? 가, 나,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C하고 D는 짝이랍니다. 못 집어넣죠? 그러니까 일단 조건 정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C하고 D는 짝이다. D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D하고 C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G하고 C는 티셔츠가 같대요. C하고 G는. C하고 G는 티셔츠 3개 같대요. 이렇게 좀 표시해두죠. 세 번째, G는 맨 앞줄에 앉고 A와 짝인데 검은색 티셔츠 입은 사람 바로 앞이래요. 그럼 이거는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G는 A하고 짝인데 검은색 바로 앞이래요. 그럼 검은색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G가 이쪽이라는 보다가 이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G, A, 그 다음에 검은색. 물론 근데 얘는 무조건 1열이어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여야 되죠. 제일 앞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줄에 앉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제일 앞줄이라는 점,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이제 검은색이 앞에 있는, 검은색이 G보다 바로 뒤에 있다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다음 네 번째,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항상 자기와 같은 열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바로 앞에 앉는데요. 그럼 파란색은 검은색 바로 앞이겠네.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가 검은색이니까 여기가 바로 파란색이라는 것도 알 수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그 앞에 있는 거랑 연관을 다시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여기에서는 조건 정리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관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뭐 길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자, 5번째 조건 적겠습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중 한 사람 맨 앞에 한 사람 맨 뒤에 있대요. 그럼 이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빨간색이 여기고 빨간색이 여기거나 그죠? 아니면 빨간색이 여기고 빨간색이 여기거나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8번을 미리 좀 본 건데 가열에 앉은 4명은 모두 다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빨간색, 이쪽에 빨간색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째 조건. F의 앞에는 파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뒤에는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앉는데요. F에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파란색, 바로 뒤에는 초록색. 이렇게. H는 가 2번. 감사합니다. H 여기. 바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표에다가. 초록색을 입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조건. 가는 여기 이제 색깔이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애초에 색깔 자체가 빨강, 파랑, 초록, 검정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8번째 조건이 이거를 이제 다 다르다. 이게 그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도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이게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까지 함께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반영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먼저 보이네요. 왜냐면 이 제일 첫 자리가 GA냐 AG냐 이거 문제였는데 바로 뒤에 검은색이 앉으려면 여기가 G면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G고 이제 검은색이 되면서 이쪽이 A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보자고 치면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정리할 방법은 없고. C하고 G의 티셔츠 색이 같대요. 이것도 이제 C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정리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좀 먼저 봤고. 파란색이 검정색 바로 앞에 있대요. 그럼 검정색 여기니까 파란색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검파가 어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정해진 것이 초록색 여기 있으니까 검파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검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보시면 빨간색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되죠, 지금. 빨간색이 여기가 이미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빨간색, 빨간색이 되네. 그 다음에 F 앞에 파, 뒤에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F가 이쪽이 되면 파 뒤에 초록색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되죠. 그죠? F, 파, 초록색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4개는 안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오죠. 우리가 지금 되도록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정리할 때 무조건 여기 있는 것 중에 1, 2, 3, 4 여기 적혀 있을 때 여기서 막 착착착착착 해서 한 번에 탁 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정리해 두고 이렇게 차분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차분히 보고 이렇게 한 2-3번 정도 보면 거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그 조건에서 주어지는 바를 그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는 전제야. 그러니까 조건에서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어쨌든 우리 한 번 받고 2번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C하고 D가 짝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C하고 G의 티셔츠색이 같대요. G가 파란색이야. 그럼 C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죠. 나머지 쭉 봐요. 요거 이미 반영됐고, 파금 이거 이미 반영됐고, 요것도 반영됐고, 요것도 반영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지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남은 게 뭐가 있나요? B하고 H가 남았어요. 그죠? B하고 H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겠죠. 1번 G의 뒷자리 2가 아니라 F죠. 그죠? 틀렸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반드시 참인 겁니다. 이제 반드시 참인 걸 묻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틀린 거고. C의 뒷자리는 B가 앉는다. C의 뒷자리는 B일 수도 있지만 H일 수도 있어요. D의 앞자리는 F가 앉는다. 이가 맞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고 A와 C 사이에는 한 명이죠. 그죠? 틀렸고 H와 B는 같은 가열인가? 여기서 H하고 B가 아니라 얘가 지금 A, B, C, D, E, E가 없네요. 2죠. 2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H하고 B는 이렇게 같은 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할 때면 이제 답은 3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열하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명제, 이번 시간에는 명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열하기 문제, 간단한 이제 속성 연결하기 문제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속성 연결하기 문제들,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들 중에서 한 2가지 방법, 3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가능한 것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거짓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